아파트 거래량도 기존 연도에 비하면 약 80% 정도가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벌이 중인데 뭐 200만 정도라면 거의 한 50% 정도는 많이 상환해야 되니까 많이 힘든 형편이에요. 저는 2017년도 가격으로 빠질 것 같아요. 패닉바잉,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무언가를 사재기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패닉바잉에 빠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고분양가에도 청약 당첨에 매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추락하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우리 지역의 아파트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럴수 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영업자 서영석 씨. 2017년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받은 후 2019년에야 꿈에 그리던 입주를 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처음 분양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확정되고 2021년 작년 7월 달이죠. 확정되고 나서 어느 한 주에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 떨어지는 집값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금리가 올라 내 집 마련 대출의 상환 금액이 커졌고 서 씨는 빠듯한 살림살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모든 1순위가 이제 아파트 대출 받은 거에 대출금 갚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 대출금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 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더 줄일 수밖에 없죠.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유일한 도시로 제2의 행정수도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기대감이 더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한때 44.93%로 폭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는데요. 2021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2022년 10월 기준 마이너스 10.02%로 떨어졌습니다. 세림동에는 12억까지 찍었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은 거의 많이 빠져서 뭐 9억대, 8억대 그렇게도 찍힌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뭐 6억대 갔던 뭐 25평형 아파트들이 지금은 3억대나 초반이나 3억대 후반에 찍히는데 또 최고의 입지 있던 아파트들은 가격이 그렇게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기도 빠지는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고 이곳은 세종시에서 실거주율이 높고 주변 아파트가의 시세를 이끈다는 세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6, 7억대 좀 사실 거래도 많이 됐었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집을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테고요. 근데 전세 살고 있는 분들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는 이곳에 전세 대출을 받아 입주한 세입자들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며 전세가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전세 대출을 통해 입주한 세입자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확 와닿죠.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갑자기 2배 가까이 이자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12월 전에는 120만 원 정도 부담, 130만 원 정도 그 정도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한 250 정도요. 그러니까 세종에 들어와서 청약할 수 있는 막연한 그런 좀 희망이었다가 번번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되게 많이 좌절을 했거든요. 대전으로 다시 나가야 되나 그런 부분이 크고. 이게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줘요. 2020년도에서 작년까지 해서 전세를 올려서 받은 집주인들이 이제 2년이 되니까 만기가 되잖아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이 안 나가요. 물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는 결국 또 세입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어떨까요?
현장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하락장이 심했죠. 심했는데 이제 금매는 다 빠져 거의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요새는 또 안정권인가요? 안정권은 아니죠. 수요는 이제 막 금매 가격 수요만 있으니까. 이번엔 실거래가를 알아봤습니다. 15억 원에 달하던 A 아파트는 6억 5천에 거래됐고 10억 원을 호가하던 B 아파트는 7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멈춰 있는 건 맞죠? 아니 전국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 이사도 안 다니고. 세종시 아파트 가격의 끝없는 하락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세종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어떤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해왔어요. 과거에 상승폭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지금 하락폭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종시와 서울시에 이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대전시.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단지는 2019년도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많이 가격이 하락한 단지에서는 3억, 4억까지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보통 1, 1억 정도는 보통적으로 다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거래량도 기존 연도에 비하면 약 80% 정도가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는 완전 정말 그야말로 절벽 시대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대전 시내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작년 12월에 105.2%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올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97.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힘들어하신 분들이 이제 작년 연말 이후에 최고점에 사신 분들, 특히 이제 연거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금리가 그때만 해도 저금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에 다다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도 내년에 가면 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 염려되는 부분이고. 2년 전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올랐을 때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던 직장인 김 씨. 결혼하게 되면 이제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집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대출을 좀 받고 구매를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는 한 1억 정도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내려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또 이제 오를 것 같은 추세여서 많이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속상한 김 씨. 높아진 금리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더 걱정입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월 이자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지금 맞벌이 중인데 200만 원 정도라면 거의 한 50% 정도는 많이 상환해야 되니까 많이 힘든 형편이에요. 기분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니 어쨌든 다 대출금을 받아서 들어갔지만 어떻게 보면 다 제 돈이잖아요.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커졌습니다. 대출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는 지금 대출 금리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상환도 못하고 물론 갚을 돈도 없죠. 집값은 떨어졌지 담보대출은 안 나오지 금리는 오르지 주변에 돈은 안 나오지 그런 좀 삼중고를 겪고 계시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서민들의 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자 분양시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분양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미분양주택 현황은 올 초 4,500호에서 10월에는 1,374호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초유의 사태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이런 현상을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가격이 막 4억, 5억 상승하고 또 2억, 3억 단기간 내에 또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시장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또 인상하면서 연 3.25%가 됐습니다. 초유의 아파트 거래 절벽 사태는 금리 인상과 치솟은 분양 가격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세에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가 되는데요. 저는 금리보다 조금 더 앞서는 원인은 이제 지난 한 4, 5년 정도의 급격한 상승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승기에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 높으면 안 사게 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 가격의 저항선, 가격의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어디쯤일까? 전국 평균 분양 가격은 438만 2천 원인데 대전은 450만 9천 원. 그런데 미분양은 늘어나는데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비싸면 비쌀수록 가격 상승폭이 클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재산 증식 수단의 최고 수단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고분양가로 분양이 되면은 사업 수익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결국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고분양가를 가는 게 아니냐. 실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까요? 저희들이 일단 토지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동안에 들어간 사업 관리비 그리고 금융비 그리고 건축비 이렇게 해서 저희 포함하죠. 근데 지들 마음대로 해요. 장수만이죠. 기준점이 없다고 봐야죠.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높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실질적인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가격이 높을까? 아니죠. 미친 거죠. 어차피 시장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면 지금 장이돼서 그렇지 조금만 꺾여놓으면 전부 할인 분양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7년도 가격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택사업은 아예 손을 안 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누가 질 겁니까? 사실 미분양이 돼도 시행사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비와 시공비를 보증해주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기관. 이들은 기업의 주택사업 금융을 보증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분양 및 기금 대출 등의 최소 50%에서 90%까지 사업비를 보증해줍니다. 미분양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금에 대한 금리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허그가 보증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허그가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간 아파트 분양 보증을 위해 분양가를 심사하는데요. 여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분양가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반경 1km, 500m, 1km 뭐 이런 범위 안에 그런 고가의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그 고가 아파트가 아마 몇십억 하는 아파트가 있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높은 분양가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걸로 결정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좀 불합리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됐는데 분양가 논란으로 한때 사업이 중단되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는데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조합원은 당연히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는 높은 분양가를 기대를 하고 있겠고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크다 보니까 좀 더 낮은 분양가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를 균형점을 찾아서 가야 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히려 분양가 논란의 중심이 된 상황. 허그에서 얼마의 심사가 날까? 허그에서 끊어주는 범위 아래로 본인들이 분양가 책정을 하는 건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지금. 사실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사가 되고 이루어지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양가와 주택사업비 보증 논란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좀 담당자분한테 설명을 좀 받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는 시행사 시공사 기준으로 관할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 지사에서도 서울지사 거를 심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홍보실에서 한꺼번에 저희가 그 회사 차원에서 안 하고 있고 홍보실에서만 단일화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인터뷰는 지금 진행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자 분양가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돼야 합니다. 분양시장은요, 제가 어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매입하고 50%만 분양되면 손해는 안 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분양가 제한을 한다라는 것도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서 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어야 된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분양을 마친 대전 갑천 B구역. 이곳은 3.3제곱미터당 1,374만 원이라는 착한 분양가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우리 이제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고 또 최고 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실소유자들한테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분양가를 하기 위해서 각종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려고 내부 전문가들한테 면밀히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함정 가격을 이제 작성하게 됐고. 이곳과 차로 7분 거리의 B아파트 분양가는 1,893만 원,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메이커가 좋고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미분양이 거의 속출할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묻지마 방식에서 지금은 단지별로 분양 가격이나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파트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아파트 거래 시장은 너무나 큰 상승폭 속에 예측 불가능한 투기 시장으로 변질돼 왔습니다. 그 사이 젊은 층에서는 자산을 모두 쏟아부어 집을 마련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37살 직장인 배 씨는 최근 아파트 구매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돈을 모으기가 쉽지도 않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렇게 잠시 접어둬야 될 것 같다고. 초유의 거래 절벽과 하락장, 희망은 없는 걸까요? 부동산으로 더 이상 이익을 얻기가 힘들구나. 이런 심리가 퍼진다면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도 원래 목적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주거와 투기 사이에서 우리에게 아파트는 무엇일까요? 거래 절벽과 아파트값 하락. 최근의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최대 2017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길고 긴 하락장과 거래 절벽 속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집과 부동산 시장은 실소유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 거주자를 위해서 재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남의 문화 소외 지역에 한 줄기 빛을 만들어가는 한 성직자를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평소에서도 성당 여기저기 게을리 됐거나 또는 폐허된 그런 데를 많이 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큰 기쁨이죠. 저는 카이스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석학교수 김인중 신부입니다. 네. 저는 원래 미술학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제의 길을 걷게 돼서 그 사제와 예술을 동시에 겸하게 됐는데 그것이 두 개의 다른 길이 아니라 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제로서 종교와 피부를
또는 하나의 빛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벗기는 거죠. 과학도들이 다 영재들로 와서 연구하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겠느냐고요. 메마른 정서를 쓰다듬기 위해서 그림하는 저를 생각하신 것 같고 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학생들에게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빛의 화가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저는 빛을 찾는 화가지 빛의 화가가 아니죠. 하느님의 빛을 내 작품을 통해서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렇게 여과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내 80이 훨씬 넘었는데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만큼 예술에서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적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와봤을 때 좀 겁났죠. 왜냐면은 이런 틀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큰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마치 재수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추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배하는데. 네, 네. 저희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천창에다 하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일 것 같아서 기대가 좀 큽니다. 나는 여기 와서 빛을 받고 그 넘버링에 따라서 작품들도 다 다르고 여기는 천정에서 햇빛이 떨어지기 때문에 빛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얼마나 반향이 좋을까 그런 기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작업은 일단 다 끝났고 독일의 윌리엄 페차스라는 공방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 봄이면 끝날 거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문화 지수를 매겨봤더니 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히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내 혼자의 작품 미술관이 아니라 우리 아우 건축가 김옥중 이 갈러리를 개수하는데 전적으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아우 아니었으면 이게 불가능했죠. 큰형님하고 저하고는 15살 차이. 네, 글쎄 말이에요. 아름다운 건축과 아름다운 미술이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뭔가를 해보자. 근데 꿈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건 시작이에요. 이 건축물은 연초 창고면서 한 100여 년 된 그런 건물이었는데 저희 큰형님께서 이제 자신의 콘텐츠를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에 기꺼이 가서 갤러리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셨어요. 훌륭한 예술 콘텐츠가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일종의 실험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는 흑백을 해도 절대로 흑백이 슬프지 않길 바라요. 흑색이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인데. 정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대춘해수욕장 가기 위해서라든지 칠갑산 가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도가 정말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더 있을까? 지역이 조금씩 자신의 콘텐츠로 인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이것들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이 되면은
이게 이제 마치 작품을 보러 다니는 순례 루트가 되고,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 미술관으로 인해서 여기서 하루 이틀 머물고 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살리는데 좀 기여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큰형님의 뜻이었습니다. 금년에 참 우리한테 매년 그렇지만 특별히 참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 것. 앞으로도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체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은 우리 욕망의 정점에 있었으며 그 결과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폭등의 시대를 살아왔죠. 하지만 시장은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아니 너무나 무서우리만큼 냉정해서 그렇게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해서 욕망이 끌어올린 비정상적 가격을 결국 합리적인 균형 가격으로 조정을 하고 말죠. 이것이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말한 시장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욕망만 앞세운 우리의 우두남이 만들어낸 허상인 것입니다. 또 지금의 부동산 폭락은 그 우두남에 이성적 시장이 보내는 따끔한 경고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것이라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이성과 상식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사인 드 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